우리 힘없는 우리 기업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인데, 법원에서 우리 이 기업들의 절규와 눈물을 외면한 차가운 결정을 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대형 로펌의 막강한 권력이 중소기업의 억울함을 외면한 이런 유권 무책 사건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법원이 아직도 이 대형 로펌과 유착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토록 대형 로펌 앞에만 쓰면 약해지는지, 우리 기업의 절규와 눈물을 외면한 이 대형 로펌에 손을 들어준 이 사건을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저는 법원의 결정 중에서 가장 차가운 결정이 대형 병원에 대해서 의료 과실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고, 대형 로펌에 상대를 해서 법률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주 어려운 이 구조적 문제를 전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우리 기업이 안성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위약으로 654억의 큰 소실을 입고 중국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합니다. 한국에 와서 이 대형 로펌인 태평양에게 국제분쟁 소송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이 태평양이 시효도가로, 그러니까 소제기의 시효 만료를 모르고 이 국제분쟁 소송을 제기했다가 아예 소송의 길도 막혀버린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명백한 태평양의 실수예요. 그래서 이 안성기업은 태평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처구니 없이도 이 대형 로펌에 손을 들어준 이런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쭉 보시면. 태평양의 과실이 너무도 명백한 거는요, 처음에 당사자들이 지방정부와 이 당사자 간에 이런 소송을 하기 위해서 홍콩중재법원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태평양이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당사자와 국가소송으로 가자, 쉽게 말하면 IST 소송으로 가자 설득을 해가지고 태평양이 자신들의 위상을 좀 홍보하기 위한 엄청난 홍보를 했어요.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이 IST 소송을 우리 태평양이 맡았다. 그랬는데 소송을 하는데요, 시효 계산을 잘못했어요. 앞으로 넘기세요. 더 앞으로 넘기세요. 자, 넘기세요. 뒤로. 이 IST 소송을 할 때는 이 기업이 손해를 봤다라고 처음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에 손해를 첫 인지했다라고 명시를 하면서 2014년 10월에 소를 제기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소 제기를 언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IST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요, 1심과 2심에서 정말 이건 사례가 없는 사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지대를 1심에서는 6천만 원, 2심에는 7천만 원을 면제해 줍니다. 1억 3천만 원을 면제해 줘요. 이걸 소송 구조라고 그러죠. 이 소송 구조는 굉장히 어렵게 사용되는 겁니다.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격이 부족한 자가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닐 때, 다시 말하면 이 소송 구조를 인용한 거는 이 소송 제기가 상당히 타당하다. 어떻게 보면 태평양의 과실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저는 인지대를 면제해 줬다고 봅니다. 또 하나, 1심에서요, 우리 중앙지법원장님, 이 직권조정을 해가지고 80억의 화해 공고를 하게 됩니다. 80억으로 150억을 소송을 했는데, 안성기업이 태평양에서 150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80억 정도로 화해하라라고 양쪽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태평양에 과실이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80억을 양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원한 소송, 이제 이 재판을 하는데 1심에서는 변론을 2번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원장님. 2심에서는 한 번 했어요. 이렇게 기업이 억울해서 중국에서 얻어맞고 650억을 손해보고 한국에 와서 소송하려고 대형 로펌이 태평양을 찾아가가지고
국제소송을 하는데 이 국제소송의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엄청난 실수로 너무너무 명백한 태평양의 실수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어떻게 변론을 지방법원에서 2번 듣고 고등법원에서 1번 더 듣습니까? 그리고 종결하고 태평양 손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650억의 엄청난 재산 손해를 본 기업들은 어디에서 호소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아직도 우리 법원들이 대형 로펌에 휘둘리는 거 아닌가. 이 약하고 힘없는 기업들이 법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법원도 이 대형 로펌인 태평양의 손을 허무하게 들어줘 버린 인지대 소송도 면제해줬습니다. 80억에 화해 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변론을 하루 받고 이틀 받고 1, 2심 토탈 3번의 변론 기일밖에 없이 그냥 허무하게 대형 로펌의 손을 들어줘 버린 이런 사건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방법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모르고요. 작년엔가 우리 중앙지법에서 선고가 되고 올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예.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앞으로도요 우리 지방법원 고등법원장님 이 기업들의 억울함을 자세히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법원이 화해 공고까지 했습니다. 80억 정도로 150억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니까 80억 정도로 양쪽에서 기업하고 이 태평양이 화해해라. 80억을 공고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태평양에 과실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소송할 때 변론 기일 2번 잡고 고등법원에서 1번 잡고 끝냅니까? 우리 고등법원장님 이렇게 억울하고 호소할 때가 법원밖에 없는데 이 법원에서 한 번에 변론 받고 이 대형 로펌인 태평양에 손을 들어줍니까? 법원장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하게 그래도 호소할 수 있는 그 얘기를 들어주는 그래서 따뜻한 결정을 해야 되는 법원이 이렇게 대형 로펌 태평양의 손을 들어줘 버립니까? 할 말도 다 못했는데 이렇게 차가운 것이 법원입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 대형 병원의 이 의료과실 이 문제 너무 어렵습니다. 대형 로펌에 대응해가지고 법률 실수에 대한 이 문책 하기 정말 어려운 구조가 돼 있어요. 법원은요 이 약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거 대법원 종감 때 이 문제 제기할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보험장님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모르시죠? 이 사건. 네, 구체적인 재판 진행 내용에 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대체 왜 이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재판 과정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종감 때까지 좀 서면으로 저에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사전으로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